자,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얘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느 30대 안의 하소연입니다. 아하. 30대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였는데 여기는 특정하게 고정적인 직업을 가진 건 아니고요. 둘 다 네. 이제 프리랜서예요. 아하. 수입이 좀 일정치 않지만 대략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두 명이서 버는 정도의 맞벌이로요? 네, 맞벌이를 버는 정도의 아. 부부였는데 이 시부모 댁은 대략 한 달에 한 500 정도 버는, 그러니까 이쪽이 좀 더 낫죠. 어허. 이제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네. 이제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가 300을 밖에 벌지 못해도 남편이랑 너무 사이가 좋고 너무 좋아서 결혼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네. 문제는 시어머니입니다. 아이고, 두둥. 네, 두둥. 시어머니가 지금 그랬잖아요. 시부모 댁은 한 500 벌고 네. 우리는 한 300 버는데 뭘 그렇게 계속 자꾸 사달라고 하신대요. 아. 어디 나가면 아유 저거 이쁘다. 아, 형. 근데 그러면 처음에는 몇 개 사줬는데 네. 이제 빤한데요 여기가. 네. 우리 벌이가 뻔한데 계속 무언가를 사드려야 되다 보니까 조금씩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게요.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정말 알콩달콩 부부 사이에 이 수입이 넉넉지는 않지만 알콩달콩 사시나 봐요. 맞벌이 하시는데도 월 수입이 이 부부가 합쳐서 300 정도 버신대요. 사실 넉넉지는 않아요. 요즘 물가 같은 걸 감안했을 때요. 그리고 시댁은 아직 시아버지께서 아직도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월 수입이 500이래요. 일단 이 돈의 액수를 잘 기억해 두고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네. 시어머니가 같이 며느리랑 뭐 어디 장을 보고 싶은 마음 그런 건 뭐 나무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면서 그래 아이고 저거 이쁘다 저거 이쁘다. 그러면 이거를 사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한두 번이죠. 한두 번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번 된다. 지갑 사정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이제 같이 며느리하고 뭐 장을 보러 가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거 예쁘다 뭐 저거 필요하다 해서 사줄 때는 며느리 입장에서 상당히 착한 사람 같아요. 흔쾌히 네. 아마 사준 것 같은데 아하. 네, 거기까지는 아마 이제 자식의 입장에서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뭘까요? 이 시어머니가 이 또 온라인 쇼핑을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온라인 쇼핑을 이거 하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쭉 하다가 보면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바구니에 담죠. 네네.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 클릭을 하면 네. 이제 결제할 수 있는 계좌가 뜨죠. 네. 그거만 따로 뽑아서 며느리한테 보내는 모양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야, 내 이 물건 샀으니까 너는 여기다 결제만 해라. 그 계좌번호만 보내는 거죠. 이거 사실 상당히 경우 생각에 따라서는 불쾌할 수도 있지요. 아무리 이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네. 아니 이게 무슨 답정너도 아니고 답은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대답만 해 이것처럼 그 결제할 계좌번호를 며느리의 이 SNS로 띡 보낸답니다. 그러면 손 변호사님 이걸 만약에 손 변호사님이 며느리 입장에서 받으셨다. 어떻게 반응 보이실까요? 네. 이거는 문제의 소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에서도 일일이 본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결제하라고 지시하는 거,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받고 지시받는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하. 배려를 못 받는다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며느리도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업무, 맞벌이라는 맞아요. 사람이고요. 네. 남편도 맞벌이에요. 그런데 왜 며느리한테 이렇게 했을까요? 며느리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 쉬었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고생할까 봐 우리 아들 일에 집중해야 되니까 아들한테는 이런 거 안 보내는데 며느리한테는 뭐 간식 샀다, 강아지 뭐 간식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하다못해 슬리퍼도 결제해달라고 한다고 한다면 네. 인격적으로 존중을 못 받는 거죠. 아하. 제가 이혼 사건 하면서 네.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단체 채팅방이 문제예요. 아하. 온 가족이 들어오는데 이제 결혼과 동시에 의사도 묻지 않고 이제 강제 초대라고 하죠. 그럼 며느리나 사이도 마찬가지. 사이나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 우리 친구들끼리 친한 분들끼리 있으면 맞아요. 바쁘면 대답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맞아요. 시댁과 또 장인 장모 맞아요. 관계는 대답 안 하면 또 예의 맞아요. 없는 예의 며느리가 없다고 될까 봐 또 하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답변할까 일일이 고민을 해야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단체 채팅방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편하고 스스럼 없는 사이가 아니면 네. 강제 초대하지 말자라는 것이고 네. 이 소소한 것들 있잖아요. 소소한 것들이 감정이 상합니다. 맞아요. 이 지금 강아지 간식까지 며느리가 결제를 해줘야 된다. 내가 네. 지금
지금 바쁠 수도 있잖아요. 아하. 일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배려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성훈 변호사님, 네. 시어머니한테 온라인 결제 계좌를 SNS로 받은 며느리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대처를. 이제 이 아내가 굉장히 착한 것 같아요. 아하. 처음에는 그래도 내 시어머니한테 이런 건 해드려야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기쁜 마음으로요. 시작은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카톡이 울리는데 뭔가 다른 용건 아니고 계좌번호 결제 금액, 세상에. 계좌번호 결제 금액만 뜨는 거예요. 통놀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얼추 보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 이상이었던 거예요. 어유 세상에. 근데 20만 원 여기 지금 맞벌이 부부가 둘이 합해 수입이 한 300 정도 그렇죠. 되는데 20만 원을 온라인 결제를 하고 또 문제는 네. 드리는 용돈은 별도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용돈도 드리는 걸 빼고 그거에다가 그 이후에 이렇게 온라인 결제를 20만 원씩 하는데 네. 더 한 건 여기 굉장히 효심이 있었던 거는 이 남편하고 이 아내분이 또 부모님 생일이나 이럴 때는 해외여행까지 보내드렸어요. 하하. 이 300만 원을 벌어서. 근데 이제 해외여행까지 보내드렸어요?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정말 아끼고 아껴서 이런 것까지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시도 때도 울려서 이제 다른 가족들한테는 어떤가 그래서 네. 남편 형님 가족 물어보니까 우리한테도 그래. 하하. 거기도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지금 네. 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울리니까 일하는데도 지장이 생기고 네. 불안하고 네. 이번 달에는 돈이 부족할 텐데라는 걱정도 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는 화가 좀 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유행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봉이야. 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아니 이제 뭐 한 용돈 따로 드리고 또 별도로 모아서 무슨 때 되면 해외여행 보내주시고 아하. 한다면 나름대로 며느리도 어떤 그 본인들이 그 수입에 걸맞는 만큼의 어떤 그 비율을 맞췄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거는 철저하게 예상치 않은 돈이죠. 20만 네. 원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근데 저는 그 20만 원이라는 돈이 한 번에 가는 거라기보다도 아까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아지 뭐 사료, 바디워시, 그러니까 뭐 몇천 원 단위로 하는 게 수시로 띡똑 하면서 이 저 카톡으로 날라온다면 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제 노이로제가 시작될 것 세상에, 같아요. 오히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일종의 소리 고문 비슷한 거 네네.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며느리분이 이제 그 이런 글을 좀 보내신 것 같은데 네. 이건 남편분이 책임져야 돼요. 남편이. 아, 왜요? 어떤 경우도 남편이 중간에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본인이. 네. 예,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남편 아니겠어요? 그래 자식이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며느리가 가가지고 어머니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면은 네. 이건 또 그 상당히 문제가 얘가 있잖아요. 버릇없이 어디서 예. 뭐 하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하. 이거는 남편이 나서서 아하. 적극적으로 네. 이거를 어떤 완화하거나 어떻게 하려는 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훈 변호사님, 네. 그럼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이 며느리는 그러면 너무 착하게 그럼 계속해서 결제만 한 거에 남편한테 상의 안 했어요? 이제 일단 본인이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시작은. 아하. 이제 제일 좋은 방법. 마치 내가 못 읽은 것처럼. 그 카톡을 눌렀는데 그 숫자 1 있잖아요. 어떡해. 숫자 1. 네네. 숫자 1이 안 사라지면 안 읽은 거잖아요. 어떡해요, 내가 알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좀 늦게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이 온라인 쇼핑은 늦게 결제하면 안 돼요. 맞아. 늦게 결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걸 보고 나중에 제가 바빠가지고 확인을 좀 늦게 했습니다 하니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세상에. 이제 이 아내 남편에게 갑니다. 아이고, 네 아내는 저 못 쓰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천만 다행인 건 네. 남편이 거기서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자기 아내한테 뭐라 했다면 여기 이혼해야죠. 그런데요. 근데 이 남편도 심각성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소리까지 치고 이제 좀 제발 좀 우리 아내를 그만 괴롭혀라고 소리까지 쳤는데 네. 문제는 시어머니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시어머니, 그러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 엄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세상에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자식한테 이런 괄세를 받구나라고 했을 것 같은데 허 소장님. 네. 이 며느리분을 좀 도와드릴 방법 없습니까? 상담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같이 일하는 여성 입장에서 네. 또 선배로서 이야기를 좀 해준다면 너무나 착한 분이세요. 그럴 그래서 것 착한 같아요. 여자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아하.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세상에는 둘 네.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아하. 일도 잘하고 또 집안일도 잘하고 네. 또 남편과 함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네. 아마도 돈을 모아서 집도 장만하고 네.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돈을 같이 벌고 계실 텐데요. 네. 돈을 제대로 벌어가면서 또 여기저기 이렇게 뭔가 나눠주면서 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20만 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일하는 여성인데 20만 원도 나한테 못 써?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그 어머님, 네. 며느리 입장에서는 거의 그 버는 거의 10%입니다. 그래서 생색도 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둘 다 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네. 어머님한테 하실 말씀은 하신다. 왜냐하면 아하. 지금까지의 태도를 봤을 때는 이렇게 예의 없게 말씀하실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상의하시고 네. 어머니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대화가 역시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 세상에 살만한 게 이 사연이 SNS에 올라오니까 인터넷에 올라오니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하면서 해결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유형별로 한번 모아봤어요. 첫 번째 유형이 뭐였습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먼저 첫 번째 유형은 공분형입니다. 공분형이네. 네, 공분형 댓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여나 자식이 돈이 많더라도 네. 계좌만 저렇게 딸랑 보내면 기분이 나쁘지. 그렇죠. 뭐 이런 반응이 있고요. 한국에선 둘이 좋아서 결혼해도 시댁이 문제다. 공분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월 300만 원 벌면서 시부모 생일 선물이 해외여행? 말도 안 이건 된다. 정말로 진짜. 뭐 이런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손 변호사님 이런 유형 말고 그러면 좀 다른 유형 없을까요? 남편은 또 뭔가 있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네,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자. 아하.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남편에게 적절하게 중재 역할을 요청하자 이런 야, 댓글인데요. 그래요? 네. 일단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하는 건 곤란하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시어머니한테 확실하게 말하라고 맞아요. 해야 한다. 그리고 자금 관리 앞으로 신랑이 하게 됐다고 말해라. 그럼 이거 나는 방법인데요. 계좌이체를 할 수 없는 권한이 네. 있기 때문에 원래 시가의 악역은 남편이, 처가의 악역은 아내가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시댁과의 문제는 남편이 해야 된다. 이런 맞아요. 댓글들도 많습니다. 야, 우리 네티즌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허 소장님 다른 방안은 또 없어요? 이 조언해 주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정면 돌파하는 정면 거죠. 돌파가 있어요, 돌파를 정면 하는 돌파? 겁니다. 아이의 그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시아버님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에게 세상에. 전달하라라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네. 약간은 좀 여우 같은 며느리가 되라라는 조언들을 아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나도 사서 그 부분을 어머님한테 카톡을 보내서 어머니 이제는 저에게도 야, 한번 이건 구매 또- 가능하시죠? 이렇게 네. 물어봐라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네. 여튼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제 아이의 단톡을 만들어서 네. 그 안에서 무언가 대화를 시도해보는 건 네. 어떻겠냐라는 식의 네. 그 정면 돌파형을 아하. 조언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이렇게만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면 사실 이제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시어머니를 일방적으로 나쁘신 분으로 매도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복준 의원님께 그렇더라도 뭔가 이 시어머님 쪽의 입장에서 좀 이 변론을 한번 좀 부탁드려볼게요. 뭐 어떤 마음이 있으실까요? 결론은 사실 없네요. 네. 제가 들어봐도 저하고 뭐 연배 차이가 얼마 안 나겠습니다만 네. 들어줄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아하. 것과 좀 분별을 잘 못하는 거하고는 이제 구분을 좀 지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나쁜 시어머니라고 생각 안 드는데 네. 그냥 비슷한 사람으로서 이 시어머니 되시는 분한테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리면 그럴까요? 네. 아마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이 한 500씩 벌어온다고 그러면 돈이 궁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자식들한테 이런 거를 턱턱 요구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어버이로서의 어떤 존재 가치를 느끼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 방법을 좀 전환하시고요. 네. 원래 그 자식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부모는. 그러네요. 그리고 자식한테는 그 자식이 뭐 처분을 바래야지 이 부모가 바라는 일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이런 얘기 저한테 한번 하시던데
자식한테 효도를 바라면 안 된대요. 자식은 이미 어렸을 때 아장아장 걸을 때 부모한테 효도 다 한 거랍니다. 아하. 나한테 와가지고 이쁜 짓 다 했기 때문에 네. 그것만으로 효도 다 끝난 거래요. 네. 그러니까 큰 다음에 자식한테 효도 바랄 필요가 없다는 네.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효도 이미 다 받으셨다고 생각하시고 네네. 자식들한테 너무 요구하고 강요하는 거 하지 말고요. 네. 또 뭐 부탁하시죠, 뭐 부드럽게. 나 그러니까요. 그거 좀 좋은데 며느라기 너 이거 나 사줄 수 있냐? 네. 그래서 사주면 거기 또 버금가는 거 하나 또 그러니까요. 사주시고.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좀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이런 사연을 뉴스파이터가 최근에 자주 전해드리는 이유는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어느 한쪽 편을 들고 다른 한쪽을 막 비판하고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이 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연들을 같이 올려다 놓고 공감을 해보면서 해법을 한번 찾아보고 결과적으로는 같이 더불어 화목한 생활 쪽으로 결론을 좀 유도해보자 하는 바람에서 해보는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해는 마시고 같이 한번 해법을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나중에 방송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도요. 착하신 며느님도 있고 또 이 시어머님도 그렇게 막 막히신 분이 아니시니까 대화를 한다면 충분히 이 뭔가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